박미TV의 박미입니다. 뉴스 앤 이슈, 가장 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신문 중에 정치면이죠. 그래서 오늘도 가장 바른 소리를 많이 하고 계신 속 시원히 후련한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오늘 이분의 신문 기사를 읽어볼까 합니다. 그분은 얼마 전에, 제가 작년인가요? 예, 최성해 동양대 총장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했던 유튜브 내용이 있습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님, 정말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는 분이 그래도 계시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양대 교수셨는데 진중권 교수님은 그만두시고 본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10호 인재로 영입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공익 재벌을 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으니 지금 민주당 사람들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진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마지막 추인검 포장을 벗겨보니 신맛이더라. 예, 신맛은 어떤 맛인가? 요즘 나이가 드니까 신맛이 쓴맛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진정 교수는 또 페이스북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서 딸의 부정 취업이 사실로 인정되었으므로 그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그리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 이번 공천에서 배제해달라.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말만 민주당을 공격을 한다면 누가 그 진실을 믿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정답이고요. 그에 비교해 또 최근에 김성태 사건도 딸의 부정 취업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겠다고 하면 공천을 황교안 한국당 대표께서 주셔야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 사람 그 부동산 문제로 그 흑석동 건물을 뭐 이러쿵저러쿵 했다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최근에 8억 이상을 차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그래놓고는 뭐 남긴 거 다 도네이션을 하겠다,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은 어디로 갔는지 싹 없어지고 공천 받아서 전라도 군산 그 개헌 나가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청와대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하신 일 부동산 투기였다. 진보 신문 기자로 나름 청렴하게 살아왔는데 막상 청와대 들어와서 보니 진보 외치던 인간들이 사는 방식은 다들 조국이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어요. 라는 해안이 들만도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향해선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며 도대체 민주공화국의 선거가 언제부터 임명직
공직자의 떼국물 빼주는 세탁기로 전락했나. 민주당 조국의 때도 선거로 빨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라고 어마어마한 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속 시원하지 않나요? 이분은 진보이면서도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런 모습이 글로도 확실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이분 드디어 공항에 도착하셨더군요.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 실용적 중도, 정당 만들 것, 총선 출마는 안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정치 현장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함입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실용이란 이상적인 생각에만 집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겠다. 세상 변화시키는데 10년이 넘는 동안 저희에게 무슨 답을 준 게 있나요? 맨날 양보하는 모습과 미덕이라는 답시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죠?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 그 다음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한테 양보. 그러면서 십몇 년이 흘렀는데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외국으로 떠났네요. 역시 돈이 많은 사람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안철수 씨를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자마자 갑자기 정치인의 옛날 그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공항에 들자마자 갑자기 국민께 세배 잘 받았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는 먼저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이 왜 부르르 떨리나요? 여러분 보셨나요? 아직도 이 공포증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무대 공포증. 우리는 무대에서 오면 저절로 나오는 그건 있는데 이거 갑자기 떨더니 총선 불출마, 실용적 중도, 자기 당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다시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어쩌면 저는 이제 안철수 씨가 오므로 보수 통합이나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기 멋대로의 당을 만들어서 다시 또 자기 멋대로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정권보다도 저는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보수 분열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여러분. 네. 오직 이제 남은 3년 동안 3년이 좀 안 남았네요. 총선과 대선을 거르며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지 많은 걱정을 하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이 결과를 지켜봐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총명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확실히 괜찮다라는 평가를 후세에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착한 안철수 씨에게 희망이란 저는 보이지 않고 오직 여전히 똑같은 모습에 더 안 좋은 모습이라면 옛날의 고리타분한 절과 함께 국민 여러분 입을 떨면서 우리에게 어떤 또 거짓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불나불 댈지
믿지는 말고 지켜만 보기를 박미 TV에서 박미가 여러분께 한마디 했습니다.